네, 실내 공기를 나쁘게 하는 물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 공기를 나쁘게 하는 유해 물질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먼지가 있습니다. 진먼지의 원인 중에 첫 번째 우리 볼 것은 에어로졸제라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스프레이 방식인데요. 헤어스프레이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선스크린, 로션, 그러니까 햇빛을 방지하는 피부에 바르는 선블럭 로션 같은 것들도 스프레이 방식도 있고요. 또 손세정제 같은 것도 스프레이 방식이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 중에 일부에 납이나 살충제가 포함된 것들도 있습니다. 한편 나방,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집안에 존재하는 혹은 집안에 들어오는 생물체의 파편, 또 죽은 몸체, 사체라고 하죠. 사체, 그리고 배설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날아드는 꽃가루나 홀씨들이 있고요. 식물 섬유소로 만든 섬유가 있고 인조 섬유가 있죠. 한편 우리의 인간과 동물의 털과 피부 세포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각질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기타 외부로부터의 먼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진먼지에는 많든 적든 납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에겐 사실 위협적입니다. 어린이들이 납이 묻어있는 러그, 카펫, 침구류 위를 걸어 다니다가 혹은 뛰다가 그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체내로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적은 수준의 납도 어린이의 IQ, 지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에 장애를 갖게 되거나 공격성이 강화되거나 액팅아웃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액팅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화라고 번역하는데요.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데 대체로 부적응적인 반사회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일련의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이죠. 탄소 검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검댕은 영어로 soot라고 하는데 탄소 함유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산출물입니다. 불완전 연소는 물질이 연소할 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온도가 낮으면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탄소 검댕은 우리의 폐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난로나 점화용 불씨, 담배, 요리의 부산물, 온수기, 가스 건조기 등 다양한 연소 물질에서 발생하고요. 흔히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실내 장식 목적으로 양초 구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유행에 따라서 집안의 탄소 검댕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기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 물질의 경우에 그것을 초에다 넣게 되는데 초에 넣게 되면 그것이 다 타오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향기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불을 붙이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그때 이 검댕들이 주변에 막 생기게 됩니다. 한편 폼알데히드도 문제죠. 주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요. 폼 단열재나 합판, 옷감, 플라스틱, 합성수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에 있습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는데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 그리고 눈 점막 자극을 하게 되죠. 보통 건물 내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가 일반 가정집에서 0.03ppm, 사무실이나 보육시설에서는 0.4나 0.6ppm 정도이고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간 단열재, 보통 우레아 수지폼 단열재가 들어간 주택은 이보다 많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라돈입니다. 라돈은 보통은 땅 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데요. 라듐이 다시 붕괴하는 과정에서 기체 형태의 라돈이 발생합니다. 즉 라돈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 기체 형태의 라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폴로늄, 납, 비스무스 등 방사성 유해 물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폐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라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고 폐포에 침착하여서 피폭을 일으키고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을 흡연에 이어서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국제보건기구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라돈을 분명히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돈의 특징은 화강암이 넓게 분포된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으로 좀 더 라돈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요. 근데 이 라돈은 공기보다 9배 무겁습니다. 토양에서 기체 형태로 방출되고요. 공기보다 보통 9배나 무겁기 때문에 건물로 치면 지하가 위험하고 또 건물에 갈라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실내 공기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나 건물의 1층, 건물의 저층에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석고보드와 라돈의 관계를 볼까요? 보통 고층 아파트에서 높은 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 요즘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인광석을 부사물로 만든 석고보드가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원인인데요. 인광석이라고 하면 우라늄 함량이 일반 암석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많고 우라늄 함량이 10%까지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광석이 보통 화학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이 되는데 이때 화학 비료를 만들고 나서 즉 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석고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든요. 이래서 라돈이 석고보드에 남아있는 채로 건축자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고층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내 라돈 기준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기준이 148 베크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48 베크렐이고요. 리터당 4 피코큐리입니다. 우리가 BQ는 베크렐 라고 발음하고 이 PCI처럼 보이는 건 피코큐리라고 발음합니다. 실내 공동주택의 권고 기준은 제곱미터당 200 베크렐입니다. 라돈의 측정기는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요, 창문과 방문을 닫고서 실내에서 사용합니다. 전원 연결 시에 자동 측정이 되고요. 벽과 창문,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셔야 되고 최적의 장소는 방의 책상 위나 거실의 탁자 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고요. 이때 측정기를 움직이거나 중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기준치인 4 피코큐리 리터당 혹은 제곱미터당 148 베크렐, 이거보다 높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돈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라돈이 많이 발생하는 토양 또는 1층 이하의 저층에 거주할 때는 라돈을 저감시키는 컨설팅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1899-9148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콜센터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라돈 가스가 땅속에서 건물 내부로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갈라진 틈새를, 크랙을 보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여건에 계시든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30분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인상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가 문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 30분씩 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축자재가 쓰여졌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하루 3번 시간 간격을 두고 30분씩 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송풍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도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이 요리, 생선구이나 고기를 집에서 굽게 되면 이때 실내 먼지가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라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잠시라도 문을 열어서 라돈의 농도를 실내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위험도로 보자면 담배가 라돈보다 높고 라돈이 미세먼지보다 높습니다. 담배, 라돈, 미세먼지. 네, 오늘은 실내 공기를 나쁘게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이프키즈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본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이프키즈는 자연원 그리고 핑거의 도움으로 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